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더 성취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대신 우리는 덜 흔들리고 싶어 합니다. 덜 상처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은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의 말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는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진짜 평온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 15가지, 그리고 그 말이 50대 이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행복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이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기쁨이 찾아오지만 곧 무료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 주는 조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인생이 늘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자 운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행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만족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2. 행복은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커진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더함이 아니라 뺄셈에서 온다고. 원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만족은 오히려 커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가진 것 사이의 간격, 그것이 우리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원하는 것이 10가지인데 5개를 가졌다면 우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3가지인데 3가지를 모두 가졌다면 우리는 충만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비교도 줄어들고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남들과 견주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3.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성숙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했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려 합니다. 때로는 기대에 맞추고 때로는 분위기를 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4.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남의 시선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의 평가,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남의 평가에 기대는 삶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할수록 진짜 나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명예와 명성에 집착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남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장 편한 삶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는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미리 빼앗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상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린 그림과 다릅니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삶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바람과 집착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가볍지만 집착은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물입니다. 6. 인간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거리 조절이다. 모든 관계를 깊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밀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7. 세상은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하면 실망은 반복됩니다.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세상이 차갑다면 내가 나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관대해져도 됩니다. 나 자신에게. 8.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모든 감정을 말로 증명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픈지, 왜 기쁜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고, 내 입장을 설명해야 하고, 감정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해시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해할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것을, 조용히 넘길 줄 아는 능력은 나이가 주는 특권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을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과거를 붙잡는 순간 현재는 사라진다. 후회와 미련은 인생을 곱씹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평온을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을까요? 왜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끝없이 되뇌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그때의 선택을, 그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10.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이해해 주길, 저 사람이 달라지길,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두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피곤한 일입니다. 11.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해명해야 할 것 같고, 반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힘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비난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고 오해는 풀립니다. 12.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남의 인생 속도에 자기 삶을 맞추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고 봤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달리고 누구는 천천히 걷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이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늦어 보여도 괜찮고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앞서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 시간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3. 불행은 생각보다 생각에서 더 많이 온다. 현실보다 생각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상상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끝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곱씹는 과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고를 단순하게 할수록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깊이 파고들지 않기,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기. 모든 일에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14. 인생은 이해하려 할수록 복잡해진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주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수록 인생은 더 복잡해진다고. 그저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성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15. 편안함은 깨달음의 보상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 말로 귀결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살.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입니다. 편안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편안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음의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환상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완벽한 행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생 후반부에 남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따뜻한 조언이기도 합니다.